오늘은 안내 방송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저희 자이언트 TV와 월걸브 공동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경품 이벤트 꼭 잊지 마시고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모 방법은 커뮤니티 글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속보 시간에서 전해드렸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신호가 나오자마자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결국 오늘 상당한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이 흘러가면서 상승폭을 더 키워서 다우가 1.76% 상승, S&P 500이 2.3% 상승, 나스닥은 2.87% 상승, 러셀 2000은 1.42%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이 상승의 랠리 배경이 된 것은 따지고 보면 과연 이걸로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실 평소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요. 예측치보다 신규 청구 건수가 좀 밑돌았다는 이유로 증시가 크게 탄력을 받았고 장중 내내 빠지지 않고 랠리를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의 랠리가 보여준 것은 지금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부가 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침체를 시사하는 데이터, 특히 3룰이 침체 트리거 발동 단계를 넘었다는 지표가 찍히면서 이제 시장은 물가에 대한 공포는 좀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침체냐 아니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을 관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이었던 시기에는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 이거는 물가 상승 둔화를 시사하고요. 이에 따른 금리나 기대감 상승 이런 식으로 논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둔화되는 고용이 증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지금 페드와치를 보시면은 최근에 9월 50bp나 베팅이 좀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 넘게 베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는 이미 가격에 반영을 해놓는 거죠. 25bp냐 50bp냐 이게 문제지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일단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경제가 버텨주면 금리 인하로도 먹을 수 있고 탄탄한 경제로도 먹을 수 있고 양방으로 다 먹는 골디락스 랠리로 증시에서 먹을 게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한 시장이 금리 인하는 이제는 관심사가 아니니까 침체가 아닌 데이터를 가져오면 내가 올라주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고용 데이터가 내가 침체가 아니란 걸 증명해 주마. 이렇게 데이터를 들고 나오니까 정말 그렇네. 금리 인하에 고용도 탄탄하면 이것이 바로 골디락스네. 라고 오늘 시장을 급등시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랠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지금 반도체 주식이 어떻게 갈지가 의문인 상황에서 왜냐하면 여전히 고점 논란이 좀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7% 가까이 올려버린 이 시장은 여전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더 유지할 뜻이 있음을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이런 논리를 연장한다면 이제 다음 주 CPI가 나오지 않습니까? CPI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도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고용지표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CPI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였습니까? 물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기에는 CPI가 높게 나오면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 인하 안 되고 그러니까 증시 하락 이런 논리였는데 침체로 관심사가 넘어간 이번 사이클에서는 물가가 높으면 시장이 이거를 물가가 급락하지 않는 걸 보니까 경제가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침체가 아닌 것에 포커싱을 맞춰서 물가가 전월 대비 CPI가 올라갔는데도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CPI가 훨씬 낮게 나왔다. 이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호재죠. 시장에 너무 좋은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물가 상승이 이렇게 둔화되는 것을 보면 경제가 침체 위기가 커지는 건가?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증시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복잡한 시나리오를 이제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시장의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딱 들어맞는 법칙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열어놓고 상상력을 좀 넓히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데 지금 침체가 시사하는 지표가 찍히니까 둘을 합치면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그 위험이 경고등이 커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시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지금 오늘자로 업데이트된 애틀랜타 연은 GDP 나와보시면은 이게 또 2.9%로 찍혔어요. 2.9%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에 불리한 충격이 와서 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이런 모양일 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쳐도 이 물가 상승률과 GDP 성장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이쪽 이 수요 곡선이 B에서 A로 이동하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림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몇 개월 후에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스태그플레이션 논리를 꺼내기에는 좀 아구가 맞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지금 쏟아지는 지표들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처럼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과거에 우리가 별것 아니게 생각했던 지표로도 시장이 이 정도로 급등한다는 것은 또한 취약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반대로 다른 어떤 굉장히 작은 악재의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시점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리치몬드 연은 총재 박힌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미 기업 경제학회에서 발언했는데, 최근 미국 노동시장의 냉각이 해고 증가보다는 고용 둔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니까 해고 증가에서 비롯되는 게 훨씬 급박하고 심각한 것이죠. 해석하자면 덜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좋은 수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임팩이 강한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이 말하라고 클럽에서, 본인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미국 대통령이 금리와 이 통화정책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에는 좀 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된 발언 내용 보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 같은 경우에 많은 돈을 벌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연준이나 연준 의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직관이 뛰어나다는 그런 얘기겠죠. 트럼프는 과거 인터뷰에서 선거에 너무 가깝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설을 또 보면, 다른 연설 보면 재선에 성공하면은 금리를 내리겠다고 또 많이 언급을 해왔죠. 두 가지를 합해서 보면 결국 재선에 성공을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금리를 화끈하게 내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일 것 같은데요. 여튼 9월은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다음 FOMC 11월 7일 이게 대선 투표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과연 금리가 이때 정치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움직이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베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랜베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